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사는 시작됐습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증 대상 문서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치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연도별 집행 현황과 지침, 또 기간별 배정 현황, 지출 의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교도소, 또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또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검찰청, 지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장 검증 관련 문서는 촬영과 복사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검증이 끝난 뒤에는 대외 공개 여부 등은 협의 후에 통보될 예정인데 특활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현장 검증을 통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야 의원들의 검증 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활동비 집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89억 원에 가까운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임의로 쓰고 있다며 정치자금 활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쓰는 게 사실이라며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검증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제대로 증빙 없이 사용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증빙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곳에 썼는지 저희가 예산 결정한 대로 제대로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거짓 주장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다며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나 정보 수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직원에게 집행되는 게 더 문제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이제 쓰이는 돈인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여야의 갈등은 결국 검찰 개혁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처장 추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후보가 좀 나왔습니까?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이 추천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실제로 추천 후보는 10여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위원들은 2명 정도의 후보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 위원들은 후보 추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 대상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변호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번 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를 낼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연아입니다. 러시아의 당국자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도 화이자와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립내과 예방의학센터 드라프키나 소장은 일반인 대상으로 러시아 개발 백신 접종의 효능을 관찰한 결과 효능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러시아 개발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지만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곧바로 국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이제 유통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에서 보관, 유통이 필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설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시작된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잠시 중단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냉장차가 가서 또 이거를 지역별로 재배분을 하는 그런 재배분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과 비교하면 유통 과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나 모더나가 만드는 백신 모두 바이러스 유전체인 RNA를 이용하는 백신으로 특성상 극저온 보관이 생명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80도에 저장돼야 하고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독감 백신이 4도 안팎에서 보관 유통되는 것과 비교하면 저장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파괴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0도나 80도에서 보관을 안 하게 되면 RNA가 깨져가지고 효능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RNA 백신은 지금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고 영하 20도나 70도에서 백신을 세계적으로 유통한 경험 또한 없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특수 냉동 보관 상자 마련이 당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기준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업체별로는 영하 70도에서 영상까지 보관 상태가 다양하게 출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 출하 전에 적정 온도에서 유통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영하 80도, 영하 20도로 유통을 되고 있는 그런 백신들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냉동 콜드체인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식약처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접종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렵게 개발된 백신이 제조와 대량 생산 과정을 거쳐 최종 유통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선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카운터로 가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있어요. 중년 여성인데 이분이 목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거기서 언니 나 숨 못 쉬겠어. 이렇게 막 목을 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들 하시는 거는 식당 여기는 등을 이제 두드려주는 거.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인명구조도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딱 보니까 기도 폐쇄란 말이에요. 아, 이제 하고서 한 6, 7번 정도 해주니까 이 여자분이 뭘 숨을 하고 뭔가를 꿀꺽 생기듯한 인상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물을 갖다 먹고 그래가지고 안정을 취했더라고요. 경기도 성남의 카페. 한 남성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더니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다른 직원은 물론 일행까지 나서 온몸을 붙잡고 말리지만 마스크를 내린 채 욕설을 내뱉습니다. 난동을 말리던 직원 한 명은 내동댕이 쳐져 바닥에 머리를 찍기까지 합니다. 40대 남성 A씨가 주먹을 휘두른 건 바로 어제. 카페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A씨에게 직원들이 2번이나 착용을 권유했지만 되려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폭행으로 직원 4명이 머리와 가슴 등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 한 달. 과태료가 아니라 나와 주변을 위해 마스크를 더 단단히 써야 할 때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